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르무스 해협 일대를 관할하는 이란 해군의 거점이자 최대 해군기지인 반다르 아바스 일대에 최근 며칠간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반다르 아바스 해군기지와 이 일대 항만 주요 시설에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항만 관제 시스템이 손상됐다고 이란 관영 파스 통신이 현재 시각 12일 보도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는 이란 최대의 항구 도시이자 이란 해군의 거점이 있는 곳인데요. 이 항구 전산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사이버 공격은 지난 1월부터 시작되어서 항만 관리 시스템을 비롯한 주요 전산망 전체에 대대적으로 가해졌습니다. 이란 항만기구 모하마드 라스타드 관리국장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샤이드 라제이 항구의 관리 시스템이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다면서 샤이드 라제이 항구의 경우 관영 시스템은 물론 민간 전산망이 상당히 손상을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이버 공격이 가해진 이 항만 관리 시스템은 선박 입출항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 전산망이 마비될 경우에 선박 간의 충돌 등 다양한 해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모하마드 자바드 아자리 자흐로비 장관은 이번 공격은 외국의 기관에 의해 수행됐으며 이란은 이를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공격의 배후에 미국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반다르 아바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이란의 항구 도시이자 이란의 해군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큰 해군 기지이기도 하지요. 이제 여기의 전산 시스템,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 반다르 아바스 항 그리고 이제 인근에 있는 이 무역항들의 전산 시스템이 한 80% 정도가 내부 전산망, 즉 인트라넷화가 되어 있는데 20% 정도는 이제 인터넷화가 되어 있죠. 이게 뭐 AIS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제통신망하고 연계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아마 이런 것들 통해서 들어갔지 싶은데, 그러니까 뭐 제밍이라기보다는 해킹을 한 거예요. 해킹. 이 전산망을 해킹을 통해서 이 전산망을 일시적으로 지금 마비를 시켰는데, 이게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스라엘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이런 그 사이버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뭐 미국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굉장히 심각한 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 이란에게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냐 하면은 이 항만 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에 관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큰 무역항이니까 아주 대형 무역선들이 들락날락거려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배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고 항로를 정해줘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배들은 어디에서 몇 와케라 어디에서 몇 와케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면 그냥 뭐 아비규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사시에 해군기지에 있는 해군 군함들, 함정들이 출동하는 것도 상선들은 워낙 크니까 부딪히면 막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군기지의 출동이 마비될 수 있는 이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뭔가 이란에게 좀 경고를 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인천이나 부산이나 이런 항만 관리 시스템이 혹시 북한의 그 사이버 해킹을 받아서 마비가 된다면 우리도 역시 유사시에 정말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반면교사를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이 대응 능력 좀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베네수엘라 인근에 미군 정찰기 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가 미군 F-22 전투기 침입을 탐지하고 격퇴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2일 미군 F-22A 랩터 스텔스 전투기가 베네수엘라 영공에 접근했으며 베네수엘라 공군이 이를 탐지하고 대응했다고 베네수엘라 국방부가 현지 시각 13일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군 당국은 지난 12일 미 공군 F-22 전투기가 도발적인 방법으로 베네수엘라 영공을 침범하려고 시도했다 라면서 베네수엘라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JY-27 레이더로 미군 전투기를 찾아냈으며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켜 미군 전투기를 퇴거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JY-27 레이더는 중국이 개발한 VHF 대역의 장거리 대공 레이더인데요. 최대 500km 거리에서 스텔스기를 탐지할 수 있으며 중국이 산둥반도에 배치해 군산 공군기지에 임시 전개한 미군 F-22 전투기를 탐지했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레이더입니다. 이론적으로 VHF 레이더는 저주파 대역의 장파장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스텔스 설계와 도료로는 난반사를 통한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스텔스기 탐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네수엘라 당국은 최근 베네수엘라 체제 전복을 기도했던 미국이 정찰기와 스텔스기 등을 보내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그 어떤 반응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 JY-27이라고 중국이 만든 레이더인데 VHF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그 TV 보면 VHF, UHF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VHF. 그래서 이제 그 VHF 통신을 받기 위해서 우리 예전에 집 지붕에다가 VHF 안테나 달아놓고 잘 안 보이면 이거 돌리고 안 보여 하면 이제 형이 올라가서 돌리고 뭐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게 VHF 레이더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 우리 집에 TV 보려고 만들어 놨던 그 VHF 안테나의 초대형입니다. 초대형 버전. 이렇게 해서 500km까지 탐지를 할 수 있는데 이 VHF는 어떤 파장인가 하면은 파장 하나가 한 1에서 한 10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웨이브가 한 10m 정도 이렇게 되면서 이 10m 정도 되는 여기에 하나가 딱 얻어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워낙 파장이 크기 때문에 이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파장을 막 보내가지고 뭐가 하나 딱 걸리면은 뭐가 그냥 있다. 이게 뭐다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뭐가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선진국들은 다른 그 X밴드 레이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삼각 측량하듯이 보내가지고 이제 스텔스기를 탐지하고 이런 방식으로 스텔스를 탐지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레이더가 완전히 뚫린 걸 작년에 봤습니다. 작년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에 이 레이더가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는 다마스쿠스 인근에 러시아의 S-300 지대공 미사일까지 갖다 놨죠. 당연히 S-300 레이더 좋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F-35가 가서 이 시리아의 JY-27 이 레이더를 박살 내버렸습니다. 폭격해가지고. 아니 지금 F-22는 F-35보다 RCS가 훨씬 더 낮은데 그 F-35, F-22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F-35가 가서 이걸 때려도 몰랐는데 베네수엘라는 그 이스라엘의 F-35보다 더 작게 보이는 F-22를 이걸로 탐지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공군인 수호이-30을 보내서 쫓아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게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미국의 반응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 이제 이런 반응이죠. 이게 뭐 대꾸하면 손해죠.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제 VHF 레이더에 F-22가 탐지가 되고 그걸 수호이-30이 그 레이더가 또 F-22를 봐야 뭐 쫓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쫓아냈다라고 하는 말 믿기 힘든 말이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 아무튼 어떻게 될지 하여튼 미국이 지금 미국인들 그린베레 출신의 그 용병이죠. 2명이 베네수엘라 응주대에 있는데 이들을 정말로 구출할 수 있을지 구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소식인데요. 지난해 4월 진수를 앞두고 발생한 대형 화재 때문에 내부가 전부 타버린 터키 해군의 첫 번째 항공모함 아나돌루가 1년 여간의 복구 끝에 최근 전력화 일정을 잡고 공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입니다. 터키가 국력을 기울여 제작 중인 첫 번째 항공모함 아나돌루함이 1년 여간의 복구 공사를 마무리하고 레이더 설치 등 본격적인 진수 준비에 나섰다고 포브스가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포브스는 최근 이스탄불 세데프 조선소에서 촬영된 아나돌루함의 사진을 근거로 현재 이 항모의 복구가 거의 마무리되었으며 상부 구조물에 레이더 탑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터키 해군 최초의 항공모함이 될 이 아나돌루 항모는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급을 기반으로 F-35B 전투기 운영에 특화된 설계로 건조됐는데요. 지난해 S-400 미사일 도입으로 인한 JSF 파트너 퇴출과 대규모 화재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항모로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터키 당국은 올해 안에 아나돌루를 진수시키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해군의 기함으로 정식 취역시킨다는 구상이지만 지난해 7월 JSF 프로그램 퇴출에 따라서 F-35B 획득이 사실상 불가능해져서 아나돌루 함은 전투기 없는 항모로 운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터키는 F-35 획득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투기 확보에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으로 공격 헬기를 해상형으로 개조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게 스페인의 후안 카를로스 1세죠. 그거를 이제 라이센스 참고해서 이제 지금 터키가 개발을 했고 이게 진수 직전에 작년에 불이 탔습니다. 제가 진행형 국방TV에서 이 소식을 그때 전해드렸었고 조회수가 아주 많았죠. 그랬는데 1년 동안 이제 수리를 한 겁니다. 수리하고 지금 이제 진수직 다 돼 갑니다. 다시. 문제는 그 사이에 S-400,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 도입을 하면서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F-35 쫑나버린 겁니다. 미국이 F-35 이제 안 주겠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을 수 있는 수직이 착륙,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 전투기는 지금 전 세계 하나도 없어요. 해리어 전투기 이미 다 퇴役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런 전투기 안 만들었죠. 그러면 없어요. F-35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F-35는 미국이 안 팔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터키가 최근에 미국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S-400을 러시아 기술자의 도움 전혀 없이 오직 터키인들로만 운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 S-400으로 탐지되는 F-35의 정보를 러시아에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한테 F-35 파세요.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그 정도로 미국에게 F-35를 받기 위해서 구애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마 안 줄 가능성이 아직은 높습니다. 지금 터키의 입장이 아주 오락가락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대안으로 공격 헬기를 개조하자. 이런 안이 나왔어요. 왜냐? 이제 이집트가 러시아가 사려고 했던 프랑스의 미스트랄급, 그게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프랑스가 못 팔게 되니까 그걸 이제 이집트가 샀죠. 사면서 여기에다가 처음에는 러시아의 카모프 52, 그 호컴, 그 헬기를 얹어서 대한미사일, 우란 대한미사일을 호컴 헬기에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항공모함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사왔습니다. 근데 이제 호컴이 제대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집트는 아파치를 얹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인데 문제는 아파치 안 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터키는 또 자신들의 헬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 헬기 T-129. 문제는 T-129가 아파치에 비해서 이륙 중량이나 능력이 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상용 공격 헬기를 쓰려면은 반드시 거기다가 대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T-129의 능력으로는 대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터키 국뽕 스타일로 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 KFX 원래 할 때 터키에게 같이 하자라고 제안했는데 터키가 거절했죠. 그러면서 터키는 독자적으로 TFX 해서 터키 국산 전투기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러면 이제 터키 국뽕대로 하면 그 TFX 잘 만들어서 여기다가 수직이 착륙 버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아무튼 터키의 이 항공모함 아나돌루 과연 어떤 항공모함이 될지 진짜로 항공모함이 될 수는 있을지 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